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오늘의 컨텐츠 바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3,400만원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상승의 어떤 모멘텀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의 보합 상태, 조금씩 눈치 보는 장세로 보여지면서 아직까지는 어떤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큰 상승이나 어떤 하락 없이 계속적으로 횡보하는 느낌의 장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이 리플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암호화폐 가격들이 조금씩은 올라져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좀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이죠. FOMC 또 회의가 예정이 돼 있고 지금 금리 동결 스탠스가 굉장히 현저하게 높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이제 금리 동결 발표가 어느 정도 나와서 시장에 반응을 좀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그런 하나의 시기인 것 같아요. 라이트코인도 지금 아직 80달러 뚫어주지 못하면서 아직까지는 암호화폐 시장에는 훈풍이 불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최근에 나온 이런 CPI 예측치에 딱 부합이 되면서 코스피 강세 이어지면 충분히 암호화폐에도 어느 정도 자본의 흐름이 들어오면서 유동성이 들어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고, 미국 노동부는 5월 CPI가 전월에 4.9%가 상승했는데 이제 4%만 상승하면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를 동결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 하나의 어떤 명목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시장의 상승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힘먼 문서가 나왔어요. 그쵸? 힘먼 문서가 나왔고 어제 잠깐 리플의 가격이 살짝 오르다가 그대로 다시 빼버렸죠. 기사를 살펴보면 이메일에 따르면 SEC의 거래 그리고 시장 담당자는 힘먼의 연설 초안에 대해 하위 테스트를 가상자산에 대입시키기에는 요인이 너무 광범위하다 하면서 약간은 조금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힘먼 문서가 발의가 됐으면 존 디튼이라든지 제레미 호건 변호사, 친리플 변호사들이 어느 정도 좀 얘기를 해주면서 브로드캐스팅을 해줄 필요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아무런 소식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저는 어느 정도 세력의 입김이 들어갔다라고 좀 보고 있고, 좀 크게 봤을 때 매크로 이슈와 더불어서 또 상승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조금 있습니다.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리플에 대한 증권성 판단도 SEC가 아니라 법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직 그 토레스 판사가 결론적인 어떤 판결문 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결판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이번 소송은 아날리나 토레스 판사가 담당하고 있죠. 리플은 그동안 계약서와 재무 정보 등의 어떤 여러 문서에 대한 자체 수정을 반복했지만 이 토레스 판사는 이 수정 요청의 상당수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의 판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거고, 다만 약식 판결 요청을 거부하는 리플랩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소송 최종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또다시 미지수가 됩니다. 하지만 당초 토레스 판사는 9주 간격으로 주요 판결을 내리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7월 중순 약식 판결이 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이제 또 7월에 대한 가능성 오픈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리플이라는 회사 그리고 XRP 토큰은 정말 난이도가 최상이다 라고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뭐 힘먼 문서 나와 봤자지 뭐 힘먼 문서 나오는 거는 그냥 하나의 흐름일 거야 라고 또 굉장히 여유 있게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또 여유가 있으시고 기다릴 줄 아시는, 가치에 투자할 줄 아시는 그런 구독자님들이 많다라고 좀 반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또한 되게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현재 힘먼연설 자료를 보는 업계 시각은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것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 의견과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을 재차 확인한 수준이라고 지금 약간 혼재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힘먼 연설 공개 자료가 리플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약간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닌 거는 일단 확진이 됐는데 이걸 리플과 좀 엮어가지고 누군가가 그러면 리플도 아닐 것이다 좀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그게 어느 정도 방송을 타고 기사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의 세력이 개입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손정희와 SBI 잠깐 좀 보고 가겠습니다. 손정희 회장은 일본 SBI 올 가을 탄소 배출권 거래소를 설립했다라는 부분인데,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손정희 회장이 소프트뱅크에서 분리된 인터넷 기반의 금융 복합 기업이죠. 바로 SBI 홀딩스. 손정희 회장의 어떤 뒷배를 탄 SBI. 이 도쿄에 본사를 둔 아스에네와 설립 중인 합작 기업을 운영합니다. 이 카본 EX 거래소가 나오면서 요즘에 굉장히 기업들이 ESG 경영에 추진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 탄소 배출권까지도 어느 정도 미리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손정희 회장이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조금 재밌는 기사인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요. SBI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리플과도 협력을 한 회사고 2016년에 굉장히 오래된 그런 파트너사고 합작 회사로 SBI 리플 아시아 주식회사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XRP가 지불을 위한 최고의 디지털 자산이라고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리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명확한 사용 사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XRP는 다른 디지털 자산보다 빠르고 저렴하며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디지털 통화의 글로벌 표준이 될 거라고 굳게 믿는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SBI의 사업에서 리플의 기술과 XRP를 활용 계획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미 2016년 1월에 회사에 투자하고 2016년 5월에 SBI 리플 아시아 이런 합작 투자 회사를 시작하는 등 리플의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국내 및 해외 결제 모두에 리플을 사용하는 일본의 최고의 기업, 그리고 우리는 지불에 XRP를 사용하는 것에 점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굉장히 미래를 보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리플은 SBI 홀딩스와 같은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회사가 리플의 기술을 구현한 결과 성공에 고무되어 있으며 은행이 고객의 결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기쁩니다. 라고 있습니다. DLT 시스템, 분산 원장을 통한 ODL 기반의 국경 간 결제가 굉장히 혁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본의 대형 은행으로 손꼽히는 SBI도 리플과의 손을 잡고 있다는 부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일본의 대형 금융기관인 SBI 홀딩스가 암호화폐 저장 제공업체 이 조디아 커스터디와 협력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가게 되면 이 조디아 커스터디 업체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스탠다드 차타드의 자회사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 또 짚고 넘어갈 부분은 이 메타코 우리가 리플이 인수했잖아요. 이 부분에 이 조디아 커스터디가 들어있다. 즉 다시 말해 스탠다드 차타드가 들어있는데 이 부분을 아예 리플이 인수한 부분이다. 이미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었고 스탠다드 차타드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영국계 굉장히 큰 은행으로 HSBC와 어떤 바클레이스와 굉장히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큰 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탠다드 차타드의 조디아 커스터디, 이 자회사로 있는 조디아 커스터디가 지금 어느 정도 SBI랑 또 연관이 되면서 굉장히 또 리플과 연관이 돼 있다. 이 부분은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 큰 그림에서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SBI 나온 김에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스위스의 디지털 거래소 이 식스와 암호화폐 합작 투자를 발표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본의 거대 은행 SBI 홀딩스의 전액 출자 자회사인 SBI 에셋 홀딩스와 스위스의 식스 디지털 거래소가 합작 암호화폐 벤처를 발표했다 나오는데 여기서 이 식스 디지털 거래소는 이 스위스에 위치한 하나의 디지털 자산, 어떤 거래와 결제, 그리고 커스터디 서비스를 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식스 디지털 익스체인지라고도 불리우고 여기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게 되면 R3 보이시죠? 이 R3 컨소시엄과 리플은 굉장히 또 연관성 있는 부분 이전 영상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스위프트가 이번에 또 블록체인을 통해서 상용 운용성을 탐색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 굉장히 기득권층의 은행들 마지막에 식스 디지털을 포함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SBI와 식스 디지털 익스체인지가 같이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리플이 중심으로 심장에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리플 파트너 노바티 XRP 레저에서 스테이블 코인 혁신이 시작된다라는 부분인데 이 노바티라는 곳은 어디냐면 이 국제 결제를 하는 호주에 위치한 국제 결제 서비스 업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위챗페이, 알리페이, 유니온페이 또 어디가 있었죠? 한국의 우리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일본의 라인페이, 또 인도의 페이티엠 이런 부분이 다 하나로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또 호주에 있는 그런 하나의 결제 시스템 회사인데 이 부분과 리플이 또 손을 잡으면서 얘기가 나옵니다. 호주 디지털 달러인 AUDD는 XRP 레저를 사용하여 법정 호주 달러와
1대1 스왑이 가능합니다. 전 세계 사용자는 XRP 레저의 기능 덕분에 AUDD를 사용하여 돈을 주고받고 네이티브 분산거래소 이 DEX에서 다른 XRP 기반 토큰과 교환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 계정은 XRP 레저를 지원하는 모든 지갑을 통해 AUD 액세스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이 XRP 레저를 통해서 이 분산 원장을 통해서 이 호주 달러인 AUDD와 계속적으로 수합이 된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국경 간 결제에서 용이하고 또 CBDC 발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용이하겠죠. 이 새로운 배포는 국경 간 결제를 위해 XRP 레저의 기본 디지털 통화인 XRP를 사용하는 노바티의 성공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2021년 4월 노바티는 호주와 필리핀 간의 국경 간 송금을 위해 리플의 온 디맨드 유동성 ODL 서비스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미 리플의 ODL 시스템은 판을 다 깔아놨어요.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잘 알고 계셔 주셔야 됩니다. 이미 비자, 마스터, 페이팔, 애플페이도 나오네요. 구글페이도 있겠죠. 계속적으로 하나로 연결되면서 페이 시스템은 통합이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하루 인베스트가 지금 약간 먹튀 논란이 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이 하루 인베스트에 자산을 넣어두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좀 안타까운 마음이 큰데 가상자산 운용사 하루 인베스트가 먹튀, 러그풀 정황이 나타나는 어떤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하루 인베스트 관계자인 서울 강남 블로크래프터스 사무실에 이날 오전 중 전 직원이 퇴근한 채 출입 금지 팻말이 붙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또 배워야 할 점은 웬만하면 여러분들 바이낸스도 좋지만 바이낸스보다도 우리나라의 닥사 거래소 업비트나 빗썸, 코인원 이런 거래소에 좀 보관을 해 두시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항상. 자, 이제 암호화폐 지금 뭐 시장 장세가 아직까지는 조금 큰 상승은 없지만 6월 중순이 지나가면서 금리의 동결이 나오고 어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슈가 마무리되면서 굉장히 또 좋은 매크로 흐름으로 가면서 유동성이 들어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좀 리플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코인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린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항상 우직하게 길게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